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려면 설명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이해도에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숲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가 대략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시고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면요.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전체를 먼저 한번 짚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의 정의는 뭐고 개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말할 거다라는 숲을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큰 그림을 그린 상태로 세부 내용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숲보다 안에 있는 나무를 먼저 보여주시고 전체를 한번 짚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일까요? 어떤 조사 결과, 검토 결과, 아니면 실험 결과 이런 거를 이야기하실 때는 결론을 바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조사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이 어떤 게 있다라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세부 사례를 통해서 결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기대치를 올릴 수 있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숲을 먼저 보여줄지 나무를 먼저 보여줄지 잘 결정해 보세요. 설명을 잘하고 싶다면, 쉽게 설명하고 싶다면 비유의 달인이 되세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쉽게 사례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준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거기에 대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인상 깊었던 쉬운 설명이 있어서 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중학생에게 설명한다면 얼마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잘 설명하고 싶다면 이걸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 성장의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2015년 27,340달러로 전 세계 평균 소득보다 약 2.4배 높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27,340달러를 중학생도 아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례를 들거나 어떻게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좀 더 쉬운 언어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달러를 이렇게 표현하면 확 쉽게 바로 와닿지 않죠. 원화로 바꿀 수도 있겠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들었던 한 강연에서 진행하신 교수님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단번에 와닿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의 속도가 매우 둔화되어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소득을 사람의 키로 비유하자면 전 세계 평균 키가 170cm인데 우리는 키가 4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죠. 이러니까 어때요? 바로 이해되시죠? 전 세계 평균이 170인데 우리는 4m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차이를 머릿속으로 바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몇 달러이고 몇 배 높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줬을 때 이해가 쉬워집니다. 물론 슬라이드에는 달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문어체로 표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홈쇼핑을 보는데요. 쇼호스트가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쉽게 용어를 풀어 이야기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CPU를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CPU가 정확하게 뭔가요? 물론 CPU 수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 중학생만 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쇼호스트 분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CPU는 일하는 사람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양이 높을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램은 이것입니다. 램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용량이 클수록 책상이 커지는 거니까 동시에 많은 책을 펼쳐놓고 볼 수 있습니다. HDD나 SSD는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책장이 클수록 더 많은 책을 꽂아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쉬운 비유를 써주니까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내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주로 나의 동료나 리더가 내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나만큼 상대나 동료가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잘 알 거라는 착각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모든 내용을 나만큼 정확하게 잘 알기는 힘듭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이 있다면, 쉬운 예시가 있다면 함께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다면 좌뇌와 우뇌를 모두 공략해주세요. 좌뇌는 논리적인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앞서서 이 스토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이 구조를 잘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뇌를 공략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마법의 두 가지 언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적절한 사례나 예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뇌를 자극하는 마법의 언어, 상상해 보세요입니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카페입니다가 아니라 상상을 보세요.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카페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얘기하며 나를 그 카페에 데려다 놓는 거죠.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좀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면 상상해 볼까요? 뭐뭐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상대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말, 예를 들면,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설명하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쉬운 사례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좌뇌와 우뇌를 모두 공략해 주세요. 특히 우뇌를 공략하는 말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상상해 보세요가 있었습니다. 쉬운 프레젠테이션은 언제나 더 효과적이고 좋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